안세영 선수 둘러싼 거대한 대한민국 체육 권력의 전쟁. 유인촌 문체부 장관 vs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내가 반드시 이긴다. 안세영으로 인해 거대 권력 불꽃 튀긴다. 2024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이 대한배드민턴협회 진상조사위의 출석 요구를 일단 따르지 않았다. 20일 뉴스원과 뉴시스에 따르면 안세영은 이번 주 열릴 예정이었던 진상조사위와 면담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대한배드민턴협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발족한 대한배드민턴협회 자체 진상조사위는 협회 인권위원장, 행정감사를 비롯해 기존 협회의 어떤 사업에도 참여하지 않았던 대학 교수, 변호사 2명으로 구성됐다. 16일 1차 위원회가 약 4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여기서 1. 지도자 및 트레이너 2. 안세영 선수 및 협회 강화훈련, 국가대표 관리 시스템 점검 3. 안세영 선수의 국가대표 선수 면담 순으로 계획을 세웠다. 1차 위원회에서는 김학균 배드민턴 대표팀 감독과 성지현, 이경원 코치 등이 조사를 받았고 2차 위원회에서 안세영과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안세영이 불참 의사를 나타냈다. 협회는 추후 안세영과 일정을 다시 조율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시작부터 선수의 호응을 끌어내지 못하면서 앞으로의 과정도 난항을 겪게 됐다. 그 때문에 체육계에서는 협회가 선수의 신뢰를 잃었다는 말도 나왔다. 조사위 구성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 있다. 앞선 16일 문화관광체육부, 문체부는 자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관련해 정관 위반 지적과 함께 절차 준수를 권고했다. 문체부가 언급한 협회 정관은 단체 내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제14조 제2항 제4호였다. 협회는 협회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집행하고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받아야 한다는 예외조항 제17조 제1항을 활용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하지만 문체부는 이것을 문제 삼았다. 문체부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은 결코 경미한 사항이 아니다. 또한 지난 7일 회장이 귀국하였을 때 즉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며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 소집은 원칙적으로 5일 전 이사들에게 통보해야 하나 긴급한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런데도 협회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8월 15일 광복절에 이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한배드민턴협회와 관련된 수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은 회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충분한 수기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았다고 덧붙였다. 처음 문제가 제기된 이후 협회의 반응도 선수로부터 신뢰를 얻긴 어려웠다. 안세영은 지난 5일 2024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금메달을 딴 뒤 협회의 선수 부상 관리와 훈련 지원, 대회 출전 문제 등을 지적하는 작심 발언을 했다. 이에 김태규 협회장 및 일부 협회 관계자는 빠른 대응을 이유로 선수단과 함께 귀국하는 일정을 몇 시간 앞당겼고 그날 오후 안세영의 발언을 정면 반박했다. 10일에는 지난 2월 개정한 국가대표 자격 박탈 조항이 안세영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는 등 논란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이에 안세영은 16일 자체 진상조사위원회가 발족한 후 넌지시 SNS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밝힌 바 있다. 안세영은 재차 금메달에 이르기까지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면서 협회와 시시비비를 가리는 공방전이 아닌 내가 겪은 일에 대한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다. 조만간 그런 자리를 갖길 바라고 있다. 내가 드리고 싶은 말은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행히도 체육회와 문체부에서 진상을 파악할 것이라는 소식을 확인했다. 문체부와 체육회에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협회와 선수가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있는지 선수들의 목소리에도 꼭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한다며 지금부터는 협회 관계자분들이 변화의 키를 쥐고 계신 만큼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행동해 주셨으면 한다.
합리적인 시스템 아래에서 선수가 운동에만 전념하며 좋은 경기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 고 전한 바 있다. 2. 토트넘 4강? 하하하. 아냐 내가 틀렸어. 게리 네빌, 4강 후보 바로 바꿨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레전드 수비수 게리 네빌이 토트넘 4위 예상을 전격 철회했다. 5등 아니면 6등을 해서 다음 시즌에도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유로파리그에서 뛸 것으로 내다봤다. 20일 영국 중계 채널 스카이 스포츠에 따르면 해설가로 활약하고 있는 네빌은 리버풀 레전드 센터백 출신 제이미 캐러거와 함께 2024에서 2025 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순위 예상을 했는데 토트넘을 4위로 찍었다가 바꿨다고 고백했다. 네빌은 원래는 토트넘이 4위를 할 거라고 봤다. 그런데 수비가 불안하더라. 또 교체 선수들의 깊이, 뎁스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했다. 토트넘을 한 칸 내리고 그가 올려놓은 팀은 엔초 마레스카 감독이 새로 지휘봉을 잡은 첼시다. 첼시는 2022-2023 시즌엔 10위권에 머무르며 망신을 당했다. 지난 시즌에도 10위권을 전전하다가 막판 화려한 스쿼드의 힘이 발휘되면서 6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리고 마지막 자존심을 지켰다. 시즌 개막전에서 맨시티에 0에서 2로 완패했지만 네빌은 첼시를 4강 후보에 넣었다. 또 친정팀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4강 안에 들 것으로 내다봤다. 우승팀 예상도 위외다. 맨체스터 시티의 5연패 대신 지난 2시즌 연속 준우승을 차지한 아스널이 21년 만에 프리미어리그를 재패할 것으로 전망했다. 위르겐 클롭 감독이 물러나고 아르네 슬롯전 페이노르트 감독이 새로 지휘봉을 잡은 리버풀이 4강밖에 자리 잡을 것으로 봤다. 손흥민이 주장을 맡고 있는 토트넘은 실제 네발의 예상처럼 4강 안에 들기 어려운 전력을 선보이며 개막전에서 졸전을 펼쳤다. 승격팀인 레스터시티와 1에서 1로 비긴 것이다. 레스터시티가 2015에서 2016 시즌 0.02% 확률을 뚫고 우승하는 기적같은 일을 벌이긴 했지만 2022에서 2023 시즌 18위에 그치며 강등된 뒤 한 시즌 만에 다시 올라온 승격팀이다. 네빌과 캐러거 모두 레스터시티가 이번 시즌 17위 안에 들지 못해 다시 강등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토트넘은 전반 페드로 포로의 선제골을 넣고도 추가골에 실패. 후반 들어 날카로운 역습에 조금씩 무너지더니 잉글랜드 국가대표 스트라이커 출신 제이미 바디의 한 방에 동점포를 내주고 적지에서 비겼다. 주포 손흥민도 부진해서 유효 슈팅 하나 기록하지 못했다. 한 경기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골결정력 미수, 세밀함 결여, 조커 부족 등 토트넘의 단점이 곳곳에서 드러난 경기였다. 지난 시즌 토트넘이 초반 10경기 8승 2무를 기록하며 깜짝 선두를 달릴 때도 토트넘이 우승할 전력은 아니다. 고 딱 잘라 말했던 네빌은 이번에도 토트넘을 자신의 마음속에서 지웠다. 반면 캐러거는 토트넘과 리버풀이 모두 4강 안에 든다고 예상했다. 맨시티의 5시즌 연속 무승을 단언한 캐러거는 아스널, 리버풀, 토트넘을 4강 후보로 꼽았다. 맨유와 에스턴 빌라가 5에서 6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첼시는 7위도 차지하지 못해 다음 시즌 우에파 컨퍼런스 리그에도 나서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3. 무적, 라모스. 일본 제1리그 가나, 이 구단 유니폼 입고 깜짝 등장했다. 그가 얼마 전 친정팀인 스페인 라리가 세비야와 계약을 마무리하고 무적 신분이다 보니 제1리그로 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돌고 있다. 라모스는 20일, 한국 시간, 자신의 SNS에 사진 한 장을 올렸다. 흰색 바탕에 회색 선이 마구잡이로 그어져 있는 유니폼을 입고 지인 2명과 함께 찍은 사진이다. 라모스는 하얀 이를 드러내며 미소를 짓고 있다. 라모스가 입고 있는 유니폼은 일본 제1리그 전통의 구단인 나고야 그랜퍼스 유니폼이다. 나고야 구단이 제1리그가 창설되던 1993년 원년 유니폼을 근간으로 2021년에 재해석해 내놓은 것이다. 나고야는 1995년에 훗날 아스널에서 명장이 된 아르센 벵거 감독을 데려오면서 유명세를 탔던 구단이다.
2010년 J리그를 한 차례 재패했고 일왕배는 1995년과 1999년에 2번 우승했다. 라모스가 왜 나고야 유니폼을 입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와 친하게 지냈던 일본 팝 아티스트 다나미 게이치의 별세를 기리기 위해 입었다는 해석도 있지만 일각에선 그가 축구 인생의 마지막 행선지로 J리그를 선택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하고 있다. 1986년에 태어난 라모스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2005년부터 2021년까지 16년간 머무르며 레알 마드리드와 스페인에서 메이저 대회를 모두 우승한 세계적인 수비수다. 레알에서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4번, 스페인 라리가 5번 우승을 일궈냈다. 스페인 대표팀에선 월드컵을 1번, 우에파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유로를 2번 우승했다. 이어 2021년 파리 생제르맹, PSG로 이적해 2년간 뛰었으며 지난 시즌엔 친정팀인 세비야로 18년 만에 돌아가 낭만 축구를 펼쳤다. 세비야에서 은퇴할 것으로 여겨졌던 라모스는 돌연 지난 시즌 직후 세비야와 결별했다. 새 행선지로 의견이 분분한데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뛰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알나스르로 간다는 얘기도 있고 미국 MLS 신생팀 샌디에이고에 입단할 거라는 설도 있다. 그런 상황에서 나고야 유니폼을 입고 나타나 J리그로 가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38살로 은퇴를 해도 부족하지 않을 나이지만 라모스는 이를 거부하며 현역 생활을 더 하겠다는 자세다. 이미 페르난도 토레스, 안드레스 이니에스타 등 스페인 거물급 스타들이 J리그에서 뛴 적이 있고 최근 J리그가 외국인 쿼터까지 풀면서 유명 선수들을 데려오고 있어 라모스의 일본 진출도 제외할 수 없는 시나리오다.